젖꼭지가 꼿꼿하다. 꼿꼿하다. 이제 놀릴 거면 브라 하나 사줘라 진짜. 불안 내가 어떡해. 사야 되고 너는 패치 정도면 되지. 나 쓸모 없는데 내 거라도. 아, 그러지 마. 야 쓸모 있어. 나도 팬티 입는단 말이야. 동병상련이네. 남자를 하는 건 그냥 해줘야 돼. 다 고개 들어. 이끈이도 세부리형 마스크만 쓴 일반 마스크잖아. 잡스랑. 예. 흔히 그 여자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남자들과는 다른 여자들만의 소통 방법이 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니라고 부르는 한마디에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많이 일단, 봤죠? 네. 처음 만난 남성들 앞에서 굳이 언니라는 걸 따박따박하게 이렇게 붙이면 조지는 거죠. 나이가 많다 저 사람은 내가 어리다라는 걸 좀 부각시키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죠. 경쟁력. 네.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뭐 작가가 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나. 남자들이- 그래 언니. 이제 저 톤까지 곁들여지면 그래, 언니. 이제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는 거죠. 100% 공격이거든요. 꼭 코로 네. 말해. 입으로 말했어요 언니.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애들로 갈 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해도 언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예원 씨가 다시 활동하면서 그거 자기 밈으로 활용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 맞아요, 봤어요. 네. 그 이태임 씨가 어차피 은퇴했기 때문에 서로 받을 일은 없긴 하지만 만약에 두 분이 화해해서 대좋은 시대가 됐다면 아마 SNS 재연 정도는 한번 했을 네. 텐데. 또 그게 둘의 관계였기 때문에 난 못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어 어색할수록 여자들끼리 서로 칭찬합니다. 그런 거 있어. 일단 장점으로 시작하자. 언니 뭐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언니 옷 오늘 너무 잘 받는다 색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막 칭찬 계속한단 그치. 말이야. 그게 맞아요. 어색해서 그러는 거거든. 맞아. 친하면 여자들도 그렇게 굳이 안 그래요. 남자들도 친하면 그냥 막말하는 것처럼 네. 여자 똑같지 사실. 그 여자어 중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의 억지 웃음. 이것도 여자어에 속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100%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못 숨기지. 어. 남자들은 잘 숨겨요? 군대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까라면 까 이거거든요. 네 기분 상관없어. 그냥 시키면 해야 돼. 이런 거 이제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대놓고 까라고 까라고 말을 하나요? 그럼. 그거 근데 그래- 회사에서 못 들었어. 나는 회사에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군대예요. 야씨 군대는. 그냥 까라면 까. 지금은 뭐 예전만큼 그러지 그쵸? 않겠지만 그러지 않겠죠. 과거엔 그랬었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풍선 효과거든. 어떤 식으로든 그게 표출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스러운 행동들을 하죠 뒤에서. 차라리 앞에서 여자들처럼 대놓고 화를 낸다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되는데. 예를 들면 회식에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거는 저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적극적인가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저는 예고하거든요. 네. 오늘 너 뒷담화 깔 거라고. 아 예고제라면 적극적인 행동이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자어 말고 혹시 남자어도 있는지. 남자어요? 그런 게 있을라나? 남자가 남자를 얘 진짜 순정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여친을 못 잊어서 술 먹고 질질 짜는 애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인정이다. 아 그래요? 이건 좀 인정이야. 어. 자, 그런 성향의 남성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순정파라고 하지. 보통 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하는 것 실장 같아. 순정파야. 방금 안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아니야, 쟤는 진짜 순정파야. 이런 경우도 순정파라고 해요. 어떤? 한 여자랑 만나면서 네. 다른 여자를 만나 네. 3다리 4다리 네. 근데 사귀진 않아. 사귀는 거 한 여자랑만 사겨. 네. 그럼 나 이제 술자리에서 얘 순정파야. 우리 그렇게- 실장님 순정파예요. 아 그런 능력은 안 돼요. 그런 능력 안 돼. 네. 지금 빈정상했어요. 네. 아, 뭐 상해도 팩트니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성형한 여자를 안 좋아해. 그래서 순정파. 아 튜닝 순정의 순정. 얘는 튜닝파. 아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순정파. 예, 예. 수수한 모습을 좋아하는 순정을 좋아. 순정을 좋아. 화장실에서 봤는데 순정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 알아들었어. 아니 있거든 진짜로 남자들 보면 성형한 얼굴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예, 있어요. 맞아 있어. 성형한 예뻐. 티가 많이 나야 예쁘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예, 남자도 예. 있어. 그건 본인의 취향이니까. 맞아요. 그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많이 봤던 강남 미인도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생겼잖아 그 여성분들. 네. 그렇게 생긴 여성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진짜 취향은 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죠. 다 뭐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니까. 옛날에 내가 한 성형외과 의사님이랑 방송을 몇 번 해가지고 그 성형외과 의사님이 이제 밥을 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왔는데
그 거기 이제 실장님 같은 분을 다 그 원장님이 해준 거야 얼굴을. 그래서 인조미가 굉장한 분이었어. 상담해 주시는 분들 직원분들 그래서 같이 그 밥자리에 오셨는데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있었는데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완전 강남 미인도 그 자체인데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야 그 원장님이. 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래서 아 이게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구나. 날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 그래? 아유 조금만 씩 고치지 왜 그걸 이마를 그냥 그렇게 놓나? 왜 코를 그냥 그렇게 놓을 거야 계속? 막 이렇게 물어봐요 대놓고. 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순정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성이다. 아니겠냐고. 유행어 유도했고요. 네. 유행어 나왔습니다. 웃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남자들한테 남자답다고 표현할 때는 피지컬 능력이 출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사실 장원이 형도 어떻게 표현하자면 남자답다의 그룹에 속하는 몸을 갖고 있죠. 네네. 좀 앞뒤가 두툼하고 이렇게 좀 수해복과 그 얘기 나왔다가 여성 네. 멤버들이 아주 질색팔색했습니다. 아, 그래요? 절대 아니라면서. 남자다운 게 아니라고. 그냥 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외형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감정은 어떤데요? 아 그러니까 그 남자로 안 보이는 그런 감정 때문에. 네. 디테일한 분석이 더 상처가 들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어라는 거죠. 네. 나는 형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 형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만약에 내가 남자지. 소개팅을 해준다 장원이 형을. 네. 되게 체형이나 이런 게 남자다워. 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남자답다는 표현이 남자들한테는 피지컬 능력이나 피지컬적으로 좀 뛰어날 확률이 높다. 나도 라는 그렇게 거지. 보이는데? 그래요? 남자답게? 예. 보통은 아니야? 지금 잠깐. 입을 움찔움찔하면서 공회정을 하시더라고. 나도 그렇겠지만 저 두 분 보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일반인이 비웃는 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빠르게 반응해요. 그 우리끼리 축구하고 있는데 조기 축구 회원이 들어오면 기분 나쁘거든요. 무시할 게 아닙니다. 소개 축구가. 손흥민도 조기 축구 네. 뛰더라고요. 아니 작가님 어때? 남자다운 몸이 아니야. 남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남자다우세요. 그러니까 선심 쓰듯 하지 말고. 이렇게 엎드려 잘 받는 거 기분이 가히 좋지 않아요. 아니요, 이게 저희 이제 사무실에 남자 직원분들도 이렇게 다 많으시잖아요. 지원자분들도 다 통틀어서 가장 남자답다라고 표현하기에 그쵸. 적합한 분이. 인상도 좀 센 편이고 하다 보니까 네. 남자답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누구를 소개시켜준다 그럼 남자답다. 남자다운 아니면 스타일이야. 되게 뭐 깔끔하다. 어. 그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잠깐. 뭐냐? 더러운 거보단 낫지. 더러운 거보단 낫잖아. 꼿꼿하다. 꼿꼿하다. 빳빳하다? 꼿꼿하다. 젖꼭지가 꼿꼿하다. 꼿꼿하다. 입도 꼿꼿하다 이렇게. 이제 놀릴 거면 브라 하나 사줘라 진짜. 브라 하나 사주고 놀려라. 아 불안 내가 어떡해. 차야 되고 너는 패치 정도면 되지. 나 쓸모 없는데 내 거라도.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수녀님 그러지 마세요. 쓸모 있어. 나도 팬티 입는단 말이야. 다 쓸모 있어. 다행이다. 남자 하는 건 그냥 해줘야 돼. 동병상련이네. 다 고개 이끈이도 들어. 세부형 마스크만 쓰는 거 아니잖아. 일반 마스크잖아. 김묘석이 헛기식하는 색드립이 김묘석은 오히려 자연스러워졌는데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질 못해.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약간 나한테 김묘성은 그 시골 분교에 피아노를 치는 40대 풍금 치는 40대 60대 되게 되게 그 총천연색의 어떤 그런 순박한 느낌의 선생님 느낌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약간 흥선대원국이 첫 인사할 때 렛미 인트로듀스 바이 마이셀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쇠국 정책 펼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에이 그분들도 할 거 다 할 텐데 뭐. 네. 자 그리고 얘가 좀 기생오라비 같이 생기고 재미없어. 그건 뭐야? 이거는 잘생긴 거. 존나 잘생기고 술자리에 잘 안 나온다. 우리랑 안 놀아준다. 이런 뜻이다. 기생 오라비는 극찬에 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럼요. 못생겼다고 절대 얘기 못하거든. 근데 이제 기생오라비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돌려서 얘기를 하죠. 네. 네, 곱상하게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네. 약간 창석이 정도면 곱상하게 생겼다, 기생오라비가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는 같은데. 없죠. 기생 오라비과는 아니고 네. 마라도나나 김병만과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딱 남자들은 안 거든. 대흉군이 발달하고 키가 작지만 땅땅한 느낌이구나. 땅땅한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을 손으로 알고. 볼잘 넣을 수 있다. 신의 손이고. 네. 그래서 마라도나 이 마라도나 얘기는 참 들을 때마다 재밌네. 마라맛이야 진짜 마라맛. 네, 마라도나 느낌이에요. 입을 못 장단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장단지가 진짜 이만기 씨예요. 근육이 엄청납니다. 그게 저는 원래- 이제 장단지가 한혜진 씨. 슈퍼모델입니다. 덥더라, 근데. 도스코
나가야 돼. 슈퍼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끈이 쓰고 그다음 가운데 나쓰고 끝에 창석이 있으면 진짜 도레미 같은 느낌이야. 네. 장단지 도레미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네. 보통 이제 귀엽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는 무조건 키가 작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한테 또는 네. 여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성을 향해서 귀엽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무조건 75 미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귀엽지. 99%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남자어인 것 같은데 해석해달라고 올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연락하지 마. 진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지 마. 네네네. 연락하지 마. 맞지 않아요? 이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 연락하지 말라고 진짜 하는 연락하지 얘기. 말라는 여기- 머리 식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 자체를 잘 안 해, 근데. 얘기 자체. 극단적인 싸움의 상황에서 응. 얘기하는데 어쨌든 의미상으로 본다면 진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의 확률이 높다. 연락하지 마라는 말 자체가 자주 나올 수가 없는 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는 만약에 연인 관계라고 상정을 해봤을 때 약간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응. 근데 이런 갑의 위치에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자가 계속 남자를 짝사랑하는 거야. 아. 네, 나를 짝사랑해주는 여자한테 진짜 난 진짜 넌 감당할 수 없다. 제발 연락하지 마. 이건 진짜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얘기하지. 세련됐다. 이 연락하지 마보다 훨씬 좋다. 내가 헤어질 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말하면서 이렇게 슬퍼해? 그래, 왜 슬퍼? 이런 얘기 들었구나. 너 최근에 헤어졌구나. 아닌데요? 뭐야 저 아닌데요. 그 여자 특유의 여자 어색한 웃음과 여자어였어. 이렇게. 방금 여자어였어. 아, 강남 그 밤사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나? 아니 어제 괜찮았어요. 지난다. 정말 똥 싸고 있다니까. 똥기상물 먹었냐? 갑자기 방송 중에 똥을 싸고 그래. 아 이거는 진짜 남자어다. 뭔데? 나 이제 출발해. 진짜 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방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씻으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이제 곧 출발하는 아. 거지. 아 이 출발해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욕실로 출발해. 그렇죠. 네. 자, 요거는 진짜 100% 믿으시면 안 아우, 됩니다. 싫어, 나 이제 싫어. 출발해. 나 화 안 났는데? 이거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했을 때는 남자가 했을 때는 진짜 화 안 났을 진짜 가능성이 화 안 있지. 그거 화 나는 것 같은데? 그러네. 나 화 안 났는데 이거는 화까진 아니지만 마음에 뭔가 약간 남은 게 있다, 불편함이 있다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났다고 얘기하긴 뭐하고. 남자가 화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쪼잔해 보이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진짜 화가 안 났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진짜 남자가 나 화났어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남자들이 화났다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써. 그쵸, 안 안 하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미안 문자 온지 몰랐어. 요거 진짜 몰랐는데 요거는. 저도 진짜 몰랐을 때 쓰는데. 남자들은 다른 거 하면 핸드폰을 잘 신경을 안 써요. 그죠? 그래서 뭐 모르는 게임 경우가 같은 거. 많아. 진짜 싫어. 근데 이거 다른 거 하느라 일부러 씹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하다가 그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네. 그렇지. 휴대폰으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음. 화면을 나가면 게임도 중단되잖아. 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남자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대에게 복잡한 사고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 그러니까 좀 다이렉트한 편이다. 표현이. 그런 것 그러네. 같아요. 네. 기본 문제 같은 느낌이네. 여자는 네. 한번 꽈서 내잖아. 근데 얘는 기본 문제 같은 느낌. 킬러 문제야. 자, 예능 방송입니다. 예능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뭐냐 시골 할매 할배어 이런 것도 있거든. 뭐예요, 그래요? 그거는? 거리를 굉장히 추약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좀만 가면 돼. 여기 넘어가면 있어. 졸라 가야 돼. 진짜. 졸라 가야 돼. 좀만 가면 있어. 맞아. 여기 금방이야. 금방 가. 근데 막 15분 걸어야 되고. 5분이면 3배 생각해야 돼. 5분만 가면 있어. 그럼 15분, 20분 가야 돼. 그런 거 있지. 우리 외할머니도 날씨 되게 더워서 내가 너무 덥다 그러니까 안 덥다 계속 말하면 안 더워. 그래서 안 덥다 말하는데 더 덥잖아 할머니.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리고 저거 그 먹는 거 밥 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어떤 거요? 막 아유 뭐 얼마 안 먹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막 밥을 계속 주시자 계속. 맞아 그치. 저 요즘 다이어트 하나 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선 한 주걱 알았다 그래놓고선 밥 계속 주잖아. 다 먹으면 겨우 다 먹으면 아이고 모자른가 보네 하고 또 맞아. 가져오고. 젊은 사람들 이런 것도 못 먹고 막 이거 이만큼도 못 먹고 막 네. 단위가 분명하지 않다. 네. 그죠? 그렇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깔끔하구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첫 코너 김익근의 코너인데요. 네네네. 새 코너를 가져왔다 그래요. 이게 뭔 네, 소리입니까, 새 갑자기? 코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작가의 저의 의도입니다. 오. 이끈 탑10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네. 끊임없이 새로운 웃음을 갈구하는 네. 저에 대한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누가 했어 칭찬? 누가 앞으로 했냐고.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미리 한번 감사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5년 똥 연구 차전자피 식이섬유 부분 국내 생산 매출 2년 연속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5월 3일을 똥의 달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장기획 구독자분들은 똥기사몰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쾌변 N 화이버 슬림 8글자를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9,900원 상당의 6포 체험분 쿠폰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K푸드 화이버 슬림은 더 많은 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한 포, 취침 전에 한 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행복한 마무리는 똥 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가 뭐야? 작가 똥 얘기에 빵 터지네. 아직 초딩이네. 똥에 빵빵 터지고. 무슨 코드가 왜 저래? 똥이 빵빵 나와요. 이거 먹으면 드셔보시면은 막 힘들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배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드시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흔히 말해서 숙변 제거라고 하죠. 쭉 나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K푸드 화이버 슬림이었습니다. 산삼순백 광고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에서 왔고요. 국내 유일 순 100% 산양산삼 추출액입니다. 39만 원 1+1 2박스에 추가로 침향환 열환까지 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네이버 산삼순백 검색 후 구매하시거나 문의 전화 1666-1080 1666-10대부터 80대까지 1080으로 전화 주세요. 자, 유사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삼순백 꼭 확인하시고요. 자매품 산삼 시대도 있어요. 자매품 이거 되게 맛있다. 산삼 시대. 맞아요. 스틱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쪽 빨아 먹으면 되는데 네. 아마 도라지 30, 산삼 70인가 이렇게 비율이 좀 홍삼도 다르긴 들어가 해요. 있고. 네. 그래서 산삼 70%인데 먹기가 더 편하긴 하더라고. 네. 여기서 나오는 건 정말 다 몸에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침향환도 그렇고 산삼순백도 그렇고 다 검증이 되고 성공을 한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 자 선생님들, 뭐 은사분들이나 네. 아니면 주변에 거래처 선물할 때는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절대 욕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삼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난 다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강원도 친환경 옥수수로 만든 조정치 팝콘, 방부제 및 화학 첨가물 대신 무농약 팝콘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 유기농 황설탕, 안데스 솔트 등 건강한 재료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너무 좋은 오리지널 조정치 팝콘. 배송 메시지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하시면 조정치 팝콘 7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5+1 특별 이벤트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치 팝콘 70g을 15봉 주문하시면 3봉을 더해서 18봉에 55,000원이며 택배비 무료에다가 추가 사은품 고소하고 달콤한 조정치 고구마 스프레드잼 235g 한 개를 추가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치 고구마가 진짜 맛있었거든. 네. 근데 팝콘도 난 걱정해서 고구마를 만드시던 분이 팝콘 잘 만드실까 생각했는데 이 더 착한 농장 조정치 네. 아 믿을만합니다. 에이, 형도 고기 굽던 놈이 방송 잘하잖아. 하긴 그래. 그래. 너도 그러잖아. 너도 그러잖아. 8등급의 물건 잘 팔더라야. MBC에서 선배들 마실 물이나 뜨던 놈이 맞지 맞지. 지금은 뭐 CJ에서 기대받는 또 쇼호스트가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치 팝콘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냐? 자, 저의 새 코너입니다. 근데 새 코너를 소개하기 앞서서 그 취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인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대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이 공감하고 네. 대중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인이 사랑받고 오래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 내지는 기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이 컨텐츠에 이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 것이냐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가장 많은 대중들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그 베스트 댓글이 네. 어찌 보면 대중의 생각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중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이야. 여러분들이 방송을 3년만 하고 그만둘지 5년 10년 계속해서 대중성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시간. 김익근의 베스트 댓글이라는 코너인데 저희 또 M장기에게 대헷이라는 네. 또 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를 따와서 네. 김익근의 대댓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많이 줬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파일럿 코너고요. 네, 언제든지 네, 네. 또 이제 반응이 안 일단. 좋다. 그러면 10분만 하다가 입근 탑10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린 컨텐츠는 유튜브 쇼츠예요. 네. 이 쇼츠의 주제는 여성분들께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길거리 인터뷰. 네. 그래서 여자에게
남자 머리 스타일 어떤 게 싫어요? 라고 인터뷰를 한 싫은 거. 네, 쇼츠예요. 네. 첫 번째 여성분이 바가지 머리 싫어요. 우기명 머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여성분은 옆쪽에 스크래치 난 머리요 하셨고요. 세 번째 여성분은 탈색한 머리요 하셨고요. 네 번째 여성분은 울프컷이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섯 번째 분은 헝클어진 머리, 정리가 안 된 머리 싫어요. 라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베댓은 대머리. 아, 그 차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한번 진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설명이 안 근데 끝났거든요. 이거 편집해서 뒤에 붙여주세요. 네, 요런 내용입니다. 아, 네네네네. 이게 그 쇼츠의 내용이었어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댓글을 각자 단다면 어떻게 달지 얘기를 나눠보고 또 다른 대중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고 어떤 글이 베스트 댓글인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대중의 거리, 대중과의 간극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저는 내용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남자 머리라고 했을 때 바로 울프컷이 생각났거든요. 네. 다나카. 그래서 예. 일부러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한 거지 네. 다나카는. 그랬는데 역시나 대답 중에 있네요. 네. 네. 그 작가님도 이 내용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저도 울프컷이 제일 싫어요. 아, 울프컷이 그렇게 그렇구나. 싫어요?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네. 과하게 멋부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떡진 느낌도 들거든요. 네. 아. 울프컷이. 근데 남성분들 입장에서 여성분들이 싫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닌데 이거는 괜찮은 머리인데 하는 머리도 있었나요? 얘기 나온 것 중에 그 바가지 머리. 바가지 머리. 뭐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숱이 많아야 가능한 머리입니다. 맞아요. 숱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소쿠리가 됩니다. 바가지가 안 되고. 듬성 중간중간 비어있는? 비어있는 네. 물을 담을 수 없는 콩나물을 씻는 소쿠리. 소쿠리. 네. 물이 중간에 구멍으로 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야채 씻는 데 쓰는. 야채 씻는 데 쓰는 그렇게 촘촘한 바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멋있진 않지만 부럽다. 네. 아, 창석 씨는요? 여성분들 그거 저는 많이 했었으니까 모이칸. 모이칸. 네. 모이칸 컷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아니 근데 많습니다. 그때는 그게 핫했어. 근데 핫할 때도 내 남자친구나 내 친구가 모이칸 머리를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편견이야. 남자에 대한 편견인데 뭔가 멋이 너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냥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모이칸도 있고 박서준 씨 머리라고 그 엄지 손톱 머리. 그죠? 머리카락이 딱 붙여가지고 하는 거. 네. 예전에 아이리스에서 장혁 씨가 또 했었던 건데 아. 그거를 실제로 그게 극단적으로 얼굴이 도드라 보이는 도드라져 보이는 이제 그 진짜 잘생겨야지. 네. 그거 장원 씨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래서 저 마크에 보면은 그때 했던 것 때문에 아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아, 근데 여기도 소쿠리네요. 구멍이 있잖아요. 저 로고 만들 때 머리가 저 머리였어요. 그래요. 그 고깃집 했을 때도 네. 저 머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네네네. 아, 중간- 우리 저는 그- 처음 봤을 때 그런 머리가 없었던 적이라 그때 저 BY 머리였어요. 됐습니다. 되게 힙한 트렌드를 쫓는 남자였군요. 네. 땡땡땡 이렇게. 뭐야?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컨텐츠에 댓글을 단다면 댓글을 단다면 어떤 댓글을 달지 그냥 솔직하게 승질머리. 거기서 약간 웃음을 주기 위한 승질머리.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나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럼. 걸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무조건 저는 그걸 노리죠. 승질머리. 약간의 승질머리. 언어 유희와 위트가 있는 네. 댓글. 저는 일단 그냥 처음에 생각했을 때 나는 울프컷이 싫어라고 의견만 개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자 머리 어떤 게 싫어라고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댓글로는 니들 머리를 봐라. 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남성 네. 민심을 그치? 끌어당기는.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냥 느낌. 네. 창석 씨는요? 저는 송중기 삭발시켜 놔봐라 이상해 보이는지 결국은 이제 폐완얼 쪽이다 뭐완얼. 이 느낌의 댓글이 베풀이지 않았을까. 대가리하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얼굴이야. 이래놓고 송중기가 울프컷 하면 좋아할 거면서 오, 이런 이렇게. 느낌. 보통 이런 댓글들이 많긴 하죠. 이런 느낌. 여기에 좋아요 하겠습니다. 저. 지금 대중의 거리 간극.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가깝거든요. 네. 자, 작가는 뭐라고 저도 남길까요? 비슷한데 뭐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 용서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럼 여러분들과 대중과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3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오야. 두 번째 베풀이었어요. 네네. 두 번째요? 세컨. 네, 농담이 아니고 GD가 다 했던 머리다.
탈색, 헝클어진 머리, 울프컷, 뭐 바가지 바가지 머리 그렇지. 전부 다 했다. 사과머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댓글이 그치. 네, 베스트 댓글 2위였습니다. 아니면 GD가 앞서가서 유행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GD가 한 머리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베스트 댓글 좋아요 1.4만입니다. 2,000개 차입니다. 이 와중에 민머리는 언급조차 안 됨. 자, 1등을 하고 마음을 잃습니다. 상처로 1등 했는데도 기분이 그지 같네요. 야, 이 탈모인들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이 심각한 편견. 네. 아, 네. 너무 심각하다. 내가 더 열심히 싸워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펄형 당신은 대체 이 주호민 작가에 아. 대한 또 내용까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 네. 그 댓글 다들 그대로 이따로 소개해드릴게요. 나만 얘기할 테니까. 네, 나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4.6천입니다. 그러니까 4,600이겠죠. 네.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게 답이다.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 3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중과 가장 간극이 가까운 사람은 오창석이었다. 왜? 나 대머리 왜? 아 대머리 아까 뭐 편집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장 가깝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대머리에 애환이 담겨 있는. 네, 네. 진행이 되는 컨텐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약간 같아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형은 이제 배드스를 미리 보고 오잖아요. 네네네. 공격성제 토론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요, 창석 씨. 어차피 1위가 반드시 소개될 건데 아니에요. 요거를 가져왔다는 아니에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려면 각자 하나씩 가져와야죠. 그러면 각자 코너가 되죠. 아, 주도권 놓지 않겠다. 자, 그리고 네. 쇼츠 컨텐츠인데요. 네. 이거는 작가를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이 쇼츠의 제목은 눈빛으로 압살하던 25살의 조승우가 받은 심사평이라는 쇼츠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의 나이가 25이었는데 네. 업계에서는 흥행에 의문을 품었던 지킬 앤 하이드가 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흥행 성공에 힘입어 그 해에 열린 그 뮤지컬 어워즈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인데 남경주, 성기훈, 엄기준, 이견명 사이에 조승우가 25살의 나이로 노미네이트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심사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몰표를 얻어내면서 25살의 나이로 나무주연상 타이틀을 거머쥔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배우 심사위원은 조승우에게는 성격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보였다. 되게 노래만 잘하거나 춤만 잘 추는 경우는 많은데 연기를 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었다. 이런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배우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주 내용이 쇼츠의 내용입니다. 극찬이네요. 극찬이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떤 의견들을 냈을까요? 다 동의할 것 같은데? 동의할 네. 것 같다도 이제 김효성 씨의 의견인 거고. 그냥 우리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 일자는 언제예요? 최근 한 3개월 내외인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뭐 시기에 따라 조승우 배우가 다른 작품들을 찍어 왔으니까 네. 만약에 말아톤 근처였으면 초원이 연기는 100만 불짜리 연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렇죠. 극찬의 댓글이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작가는? 흐뭇하네요. 흐뭇해요? 그럼 그리고 그 지킬앤하이드가 해서 조승우 씨가 했던 연기가 그 당시에는 솔직히 다른 후보에 올라도 노미네이트 돼 있던 배우분들도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기는 한데 약간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 당시에도 2004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조승우가 봤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지킬앤하이드의 흥행을 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승우 배우 덕분에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대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댓글 조지킬 역사의 시작. 좋다. 이런 이거는 느낌. 팬들 입장에서 좋아요 많이 누를 수 있는 댓글인 거야. 좋아한다, 오, 좋아한다. 작가는 다르네. 와닿네. 팬들 입장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펀치라인이 있네. 저는 그거 개사로 갔을 것 같아요. 개사로. 그때 그 순간, 그때 거기 이렇게. 그 25살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네. 자, 김효성은 뭐라고? 그냥 편안하게. 모르겠네. 조승우한테 일단 관심이 없어, 쟤. 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요. 뭐 그런 관심이 없을 수 있죠. 25살 때도 조승우는 조승우였다. 그 연기력 시간이 지나서 계속 좋아한다, 늘었다가 또. 아니야.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마 25살이라는 나이에 나의 인생은 비가 나는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반대로. 나는 저때 뭐 했나 뭐 이런 거요. 오. 제대하고 복학 준비하던 백수였는데 네. 이런 느낌. 오. 꺾어서. 보통 이런 거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 어. 메시가 얼마에 계약했다. 그러면 어. 내 연봉은 얼만데 얘는 1초에 이만큼 버네. 막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거든. 네. 그럼 맞아. 이런 느낌이면은 댓글을 나는 그렇게 쓸 것 같아. 내 인생은 지킬은 없고 하이드만 있다. 그런 느낌.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나 군대 늦게 가서 군대 생활했어. 나라 지킬리였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킬의 라이드를 언어 유희를 통해서 풀어낸다. 그렇게 댓글로. 달리진 않았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나의 인생과 비교하는 댓글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자, 찐팬인 작가를 위한 또 콘텐츠니까 뭐라고 댓글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몸 좀 베베 꼬지 마. 야. 그냥 너무 그냥 뭐 쌉인정 뭐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너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 오늘 쏟아지네. 조승우 네 남자친구 아닙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진짜 그러네, 맞다, 조승우가 대단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중들도 이 댓글을 제일 많이 좋아요로 눌러주셨어요. 뭔데요? 타짜가 26살. 대단하다. 아, 타짜 때가 26살이었어? 그 연기가 26살의 연기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10년, 15년이 지난 지금 봐도 너무나 멋진 작품이고 맞아요. 연기잖아요. 조승우 천재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저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 많은 대중들이 또 이런 생각을 조승우 배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2등은 그냥 이런 단순한 찬사였어요. 역시 조승우지 이거였고 3위는 이것도 약간 타짜랑 결이 비슷한데 클래식 연기가 20대. 대단하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많이 노후화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배우들의 연령대가 지금은 20대 중반에 영화 주연 안 맡겨줘. 맞아요. 영화 맞아. 주연이 힘들지. 드라마는 뭐 있긴 했지만 근데 또 우리가 모르는 요즘 젊은 배우들 중에 또 많을 거예요. 많을 텐데 이렇게 무게감 있는 역할을 20대 중반에 잘 안 줘. 얘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배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만 계속 캐스팅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 아파서 하는 소리 아니라 시대도 잘 만났다. 그쵸?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에게 특히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일럿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네. 대중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끈 탑10은 이제 만날 수 없는 겁니까? 요거 반응 한번 보고요. 네. 또 이제 좀 별로다. 그러면 이끈 탑10 바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다음 주에 이끈 탑10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아니면 아니, 왜냐면 요거는 의미가 있는데 네. 웃음은 이끈 탑10이니까. 웃음은 그쪽이니까. 번갈아 가면서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묘묘 탑10으로. 네. 하여튼 남이 버린 거 다 주주줍 해가지고 말이죠. 아유. 묘묘한 놀자로 갑니다. 자, 제대로 만든 옷 TBH 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마인드브릿지, 베이직하우스,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의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MJANG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 할인되는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 샵 검색해 주세요. 원래 다른 티셔츠를 입었으면 아마 유두가 뚫고 나왔을 텐데 TBH 샵이 견고하게 막아내줬습니다. 방어한 게 이건 거거든요. 네, 방어한 거죠. 이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약간 도톰하거든요. 약간 네. 맨투맨 같은 느낌의 네. 재질에 너무 느낌이 좋아. 작가가 입은 것도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텍스트 사려고 안에 그랬는데. 가면은 맞아. 여성의 첫 어. 번째, 두 번째 순위에 있어서 네.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옷을 구매했어요. 했는데 못 입고 온 이유가 뭐냐면 두꺼운 가을, 겨울, 초겨울 잠바였어요. 17만 원 정도의 잠바였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할인받고 우리 또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네, 해서 한 맞아요. 7만 원, 8만 원 선에 제가 구매를 네. 했어요.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만 원 할인되니까요. 그러니까 6만 원어치 구입하시면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TBH 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메디닥터 락토디톡 파우더 워시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1회 사용 후 블랙헤드 세정력 및 모공 속 노폐물 세정력 평가 인체 적용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 98%도 달하는 제품인데요. 제품명 그대로 파우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눅눅하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비우면서 채우는 저분자 유산균 클렌저로 모공 청소, 각질 및 블랙헤드 제거는 물론
물론 수분 영양 충전 그리고 피부 진정에도 좋습니다.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더메디닥터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더메디닥터 베스트 제품을 본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필요하신 화장품 구매하시고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만 놀러 갔을 때 물이 일단 날라오면 그 당시에는 맞고 노는데 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 씻으면 좀 찝찝하거든요. 그럼 바로 요거는 소분되어 있고 이제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들고 그냥 화장실에서 얼굴이라도 간편하게 씻고 나오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폼클렌징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거 몇 개만 가시면 며칠 동안 편하게 씻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더메디닥터 락토딕톡 파우더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는 힘 바로 고기입니다. 100% 찬성합니다. 자, 7월 한정 돼지고기와 한우 곱창까지 추가 할인 판매합니다. 캠핑 가실 때 또 집에서 가족들과 구워 드시기 좋은 삼겹살, 목살은 물론 수육, 요리용으로 좋은 앞다리살에 급속 냉동한 냉동 삼겹까지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 자, 냄새와 연기를 잡아 집에서도 구워 드시기 좋은 한우 곱창까지 다양한 소선당 한우의 상품들을 7월 세일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더워도 고기는 맛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이다. 더워도 고기는 맛있습니다. 그럼요. 네. 명언 있잖아요.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맞아요. 오. 네. 모르세요 이 말? 처음 아, 자, 약간 어른들한테 그런가 보다. 어차피 어른들 하는 말은 고기서 고기. 물 만났다 지금. 물 만난 고기.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소선당 한우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이지 소선당 한우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소선당 한우 곱창 김명성 씨가 정말 사랑하는 곱창.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한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소선당 한우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묘묘야 놀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편견이에요. 편견. 이 놀자와 좀 편견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이번 주에 아주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죠. 지금은 유튜버로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천수 씨 이야기. 자, 리춘수라는 채널. 리춘수. 네. 리춘수 씨. 뺑소니범 검거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어요. 네.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하는 말에 그냥 바로 슬리퍼 쫙 신고 1km 정도로 뛰어서 그 뺑소니범을 같이 잡은 그게 있었는데 사실 이천수 선수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국가대표 뭐 팀 내에서도 그렇고 그라운드의 악동이라는 네. 이미지 때문에 현실에서도 계속 악동처럼 살 것이라는 그런 편견. 그런 또 예전에 말하기 좋아했으니까 네. 2002년 때 그게 아마 이천수 씨가 쓴 책인가 인터뷰인가 그렇죠. 누군가는 생각보다 플레이보이였다. 그 얘기 이천수 선수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뺑소니법을 잡았는데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경찰이 왔는데 이천수가 뺑소니법인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너무 이제 재밌었어. 매니저 유튜브 편집하는 PD한테 매니저가 전화를 건 거야. 그래서 형이 기사가 났어. 뺑소니 관련해서 이때 PD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 너무 진짜 이래요. 한숨을 쉬는데 거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네. 이 형 또 사고 쳤구나. 큰 거 쳤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랬는데 심지어는 이천수 선수의 아내도 네. 오빠 무슨 사고 쳤냐고 네. 막 기사가 막 나고 막 연락 오고 하니까 오빠 또 사고 쳤어? 라는 반응이 1순위였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천수 씨가 과연 악동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편견에 시달렸었나. 저는 하나 딱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어떤 거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말디니 선수 대가리 깐 거. 이거는 뭐 전설의 이탈리아전 때. 네, 전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 얼굴 사진으로 까고 아내분이 그거 이름 맞추는 거 했거든.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오빠가 발로 깐 사람 아니야? 뭐 말디니. 말든이 얼굴 사진 나오니까 오빠가 발로 깐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맞추더라고. 이름은 몰라. 맞았다는 건 알고. 아내분이. 근데 그 보면서 저 아내분도 참 진짜 많은 심적으로 요동침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워낙 앙팡 테리블이다 보니까 네.
참 그 마음 고생이 옆에서 적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 그쵸. 그 왜 그거 있었잖아요. 뭐 사건 사고는 아닌데 히딩크 감독이 있었을 때 그때 서로 반말하고 막 해라라고 했더니 홍명보 선수 그때는 완전 그 주장이었고 네. 최고의 고참 선수였는데 그 선수한테 반말로 명보야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자신의 채널에서 그런 코너가 생기기도 한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주먹 감자도 아시죠? 판정에 불만을 갖고 네. 주먹 감자를 주먹 날렸었죠. 감자를 날리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잡혀서 총 쐈다고. 구설이 운이라서. 많았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참 억울한 것도 많고 뭐 반성할 부분도 많았는데 요렇게 편견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좀 오히려 오해를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저도 사실 인상 때문에 인성? 인상. 자,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인성 문제 있어? 나 인성 문제 있어? 없진 않겠죠. 완벽하진 않겠지. 네. 인상 때문에. 인상 때문에 옛날에 얘기했잖아. 그 돌잔치에서도 존나 싸가지 없이 생겼네. 아빠가 그랬다고. 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써가지고 아니, 없는 거지. 나 들으라고 진짜. 하는 얘기 아니고 내가 나가는데 뒤에서 들렸지. 등 뒤에서 들렸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미팅하고 면담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정말 너무. 아니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있어.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때는 그래도 수염 길렀다고. 그럼 뭐 율곡이 이황 다 싸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 방송하고도 아직까지도 그 댓글을 달리잖아. 처음에 봤을 땐 진짜 개생 양아치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안 그런 거 알겠다라는 댓글이 아직도 달려요 나는. 처음에 그 인상이 좋지 않은 걸로 좀 처음에는 저는 좀 힘들었지. 힘들다기보다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더 많이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예의 발라요. 근데 더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네, 있지. 더, 아니 어릴 때도 항상 나는 전학 가잖아. 아니면 어디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잖아. 네. 그럼 항상 시비 털렸어요. 독서실 새로운 데 가면 네. 거기 난 공부하러 간 건데 아니면 그 친구가 있어서 간 건데 꼭 거길 접수하러 온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인상 거기에 때문에. 원래 털을 잡고 있던 애들이 항상 시비를 걸어옵니다. 너 왜 여기 온 거냐. 뭘 또 접수하러 왔냐? 네. 막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니 과거에 김희철 씨 있잖아요. 슈즈의 김희철 씨가 데뷔 초에 방송에서 여자친구 없었겠네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네. 근데 이 질문 받고 아니요 22살 때 나이트에서 만난 누나랑 연애해봤고 DVD 방도 갔었어요. 라고 오. 얘기를 다 했는데 어. 방송에서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어. 보니까 그때 아이돌 이미지 때문에 소속사에서 편집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아이돌은 연애해 본 적 없고 어. 아이돌은 오직 팬들만 생각하고 막 요런 편견이 자리 잡던 그러니까 시절이기 편견이 아니라 때문에 회사나 아이돌들이 그렇게 좀 이미지를 꾸며 가잖아 사실. 아이돌은 그래야 한다라는 선입견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난 비슷한 것 같은데 신입 아이돌들은. 그래서 요즘에 자칫 잘못하다가 결혼 발표를 조금 뭐 급작스럽게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막 사과하고 막 손편지 쓰고 뭐 난리도 아니죠. 나이트 네. 가서 여자친구 사귀고 DVD만 갔다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아이돌이 재계약하고 난 이유입니다. 아. 첫 계약 때 이 얘기 절대 못 해요. 지금도. 아. 지금도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네. 뭐 이런 방탄소년단 나와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보통 이제 쉽지 않지. 직업에서 오는 선입견이나 기대감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 네. 이근 씨는 쇼핑 호스트니까 그 선입견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어디 뭐 게스트 방송으로 나갔을 때도 쇼핑 호스트는 쇼핑에 대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사실상 가전이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하고 그리고 쇼핑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마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 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잘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조금 난감하긴 하죠. 나 쇼핑 많이 안 하는데, 나 그 브랜드 모르는데, 우리 맨날 물어보는데. 어디서 싸게 파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좀 받는 편이긴 해요. 개그맨들이 그래서 평소에 과묵하고 말없는 개그맨들이 많아요. 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개그맨들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늘 재밌을 수 없고 그 자리가 어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네. 개그맨이라면 100% 어디서든 빵빵 터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더 과묵한 척. 더 과묵한 척, 원래 되게 낯가리는 척 아. 하거든.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여기서 내가 굳이 웃기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고 그냥 나는 이 자리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막 개그맨이고 막 유튜버니까 엄청 재밌겠지. 그래서 아예 설정 자체를 되게
예의 바르게 하면서 약간 낯가림이 있는 설정을 좀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낯가리게 됐어 이제는. 그게 편해 근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 연애부 기자 때도 연예인들 막 다 아는 것처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네. 제가 만약에 누나 현직 때 만났으면 요즘 아이돌 누구랑 사귀는지 그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죠.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비밀 지켜주는 아. 그런 연예부 기자들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죠. 근데 다 모르거든요. 이게 뭐냐 가수 취재한 사람은 가수만 알고 배우 아니면 사건 사고 저는 네. 사건 사고 거의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쪽에 있으면 다 알고 있다라는 편견이 좀 요런 있는 것 같다. 편견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고장 나면 기사 부르라고. 우리도 모른다. 그지. 우리도 모른다. 컴퓨터 공학과도 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작가도 그래. 사실 작가도 방송 작가들도 분야가 여러 가지야. 시사, 맞아요. 예능, 교양 네. 엄청나게 분야가 다르거든. 그리고 글 쓰는 작가가 있고 드라마 작가가 있고 뭐 작가가 엄청나게 많잖아. 에세이 작가도 있고. 근데 작가랑 다 애새끼라고 하는 줄 알았네. 에세이 작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글의 종류에 따라 네. 방송의 종류에 따라 엄청 다른데 다 작가라면 글 잘 쓰는 줄 알거든. 그렇지. 정말 다르죠. 나도 작가 중에 글 잘 쓸 당연히 모두 잘 쓸 거라 생각해서 광고 대본 한번 부탁했더니 뉴스를 써서 보냈더라고. 보도부 작가니까. 소선당 한우 소식입니다. 마지막에는 광고주가 잡히는 걸로 끝날 것 같은 내용인 거야. 아, 마지막에 귀추가 주목되고 막. 네. 그다음부터 부탁하지 않았거든. 저는 그런 좀 게 있어요. 작가들이 되게 집착이 심하고 받을 때까지 막 연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녹음 중이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저 아이폰이랑 어차피 녹음 안 된다 아.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약간 작가들은 의뢰이 좀 그렇게까지 좀 과하게 행동을 한다. 뭔가를 뭐 취재하거나 혹은 네. 뭐 이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 약간 너무 집착적으로 좀 선을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약간 좀 그렇게 약간 기싸움을 벌였던 적이 있네. 어느 한 보도 프로그램, 심층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분이 저한테 연락을 줬었는데 제가 이제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풍문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깊이 취재하려고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근데 네. 제가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 녹음하고 계시죠? 녹음한 것도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그렇게 약간 좀 싸움을 벌였던 기억이 그럼 나네. 우리 각자 얘기 네, 아니 들으셨어요? 그죠? 아니요. 각자 이렇게 서로를 처음 봤을 때 가졌던 편견 같은 거 있어요? 있었지. 그런 거 한번 지금은 아닌 걸 아니까. 이끈이는 근데 후배로 그냥 봤으니까 뭐 이끈이는 별로 없었고. 저도 이근 씨에 대한 게 별로 없었네. 여러분 왜요, 이렇게 왜요? 무던하고 깔끔한 남자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끈입니다. 무던하고 깔끔한 줄 알았는데 오래 알면 반전이지. 되게 그냥 뭔가 그냥 수더분한. 명쾌하고 쾌활하고 네.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이렇게 어릴 거라는 거 아무도 몰라. 그치 약간 여름 피부는 있어. 네, 약간 제가 유리 멘탈이야.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아티스트입니다. 전형적인 아티스트입니다. 네. 잡스런 전에 게스트로 왔으니까 이끈이 형이 언제든지 다시 코미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특채 개그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못다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쇼호스트를 한 이유가 결국은 다시 코미디 방송을 재진입하기 위한 연결 과정이다라고 나는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처음 만났을 때 소개도 그렇게 해주셨었고 그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고 또 개그 동아리 했다고 하니까 네. 한 번 거기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나는 오히려 반대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개그맨을 했었고 웃음을 추구하지만 지금 여기는 그렇게 진심을 다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직종을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쏟아내진 않을 거야. 이 팟캐스트에? 팟캐스트에. 그 그런 건 편견이 있었어. 아니라 야 임마. 실제로 그랬어요. 내가 저기 봤다잉.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7년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그만두려고 마음도 먹었었으니까. 난 실제로 그랬잖아. 하긴 우리 처음에 나 부침이 있었으니까. 저는 김묘성 처음 할때 그냥 100% 영락 없는 기레기였죠. 여러 번 말했잖아 나에 대해서는. 일단 영화 홍보 현장에서 만났는데 한 5번째 듣는 것 같다.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이거. 네. 그치? 형 다들 그때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한 얘기도 하는 게 형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와 진짜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캐릭터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내 캐릭터를 지킬 것인가, 이제는 좀 그만할 것인가. 어쨌든 그래서 감독들이랑 배우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가지고 김효성 씨한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제가 왜 가요? 그대로 저들은 와야죠. 와야지. 뭐야? 뭐야. 표정 봐. 언니
나 언니야. 그 나는 기자라는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는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뭐야 씨발 이렇게 됐지. 제가 맨 처음에 M장을 봤을 때 네네네. 편견을 이야기해 보면 네, 할까요? 어떤 편견을 갖고 계셨나요? 굉장히 수더분하고 네. 아 지금은 아니고. 굉장히 수더분하고 그리고 진짜 부드러운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아 네. 한없이. 네, 화도 잘 안 나고 그냥 잘 이렇게 정말 편견 없고 그래 둥글둥글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잖아. 내가 화를 내나? 지금 화났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진짜 화났는데 화난 척하는 걸로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지. 둘 다예요. 고집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난 느꼈어요. MC장을 보면서 그래 누구나 고집 없는 사람 없고 화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로 보면 안 된다. 정말 이런 거 많이 느꼈죠. 아, 네. 나는 장원영을 처음 봤을 때 학년 학번 차이가 엄청 심하니까 내가 공사학번. 보통 많이 난다 그러지 심하다. 근데 많이 좀 심한 느낌이었어. 왜냐면 신입생 나지. 때는 1년 2년 차이만 나도 되게 크다고 느끼니까. 한 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제 공사학번이고 형이 국어학번이고 이제 동아리 기수로 연기고 내가 5기니까 창립한 사람이고 막 케이블에서 막 개그 활동을 하고 있고 차기 KBS 공채 개그맨이 될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막 듣고 내가 보니까 엄청 멋있는 존재였지. 각광받는 사람.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다 그래.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오면 선배들은 그냥 다 기본적으로 후광 효과가 좀 있어.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엄청 크고 그리고 엄청 나이 많아 보여요. 근데 맞아. 실제로 그런 이제 유머상 편견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같이 공연 준비를 하면서 뭔가 막혀 있는 걸 착착착 풀어내는 이제 대본상으로 뭔가 개그 꽁트상으로 막혀 있는 걸 착착착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 갖고 있던 편견은 장원영이 여자 후배만 잘 챙긴다. 여자 후배만 밥을 사준다. 편견이었습니까? 실제였습니까?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원태영 맞잖아. 진박이 형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람도 M장 라인 다 됐네. 원래 내 라인이었어. 20년째 내 라인이야. 시간은 남자애들 후배들이랑 엄청 다 보내는데 여자애들 후배들이랑 그렇게 시간 보낼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밥 사주고 이런 걸로 나는 원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남자애 후배들이 원했던 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밥을 사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건 우리랑 하고 돈 쓰는 건 여자 후배랑 하니까. 야, 난 엄청 썼어 그때. 있는 돈 다 썼어 난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여자한테. 아니야. 남자 맞아. 후배들은 동방에 막 옷도 없어져. 장원이 형이 코트 2주간 안 가져간다고 가져갔던 그 코트 지금도 입고 있을걸요? 지금도 누군가 입어. 후배 오실 겁니다. 그러게 왜 2주간 내가 지켜봤다 그랬잖아. 왜 안 가져가냐고. 예. 그렇게 약간 편견한 편견이 있는데 그게 좀 오해였던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아니 그 죄송합니다. 주상이 예. 형이란 분이 그때 방송에 나왔었으니까 그분 최고야. 담배 가져간다고 계속 60분 동안 50분 조지고 10분 보듬어 주고 가셨어요. 네. 사실 맞아. 장원이가 돈도 많이 쓰고 네. 다 사준다. 난 정말 그 무슨 주상이었지? 아무튼 이주상. 이주상님이 정말 방송을 그때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 재밌게 했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최고. 동아리 때도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MSG도 엄청 쳐가지고 MSG 그때. 하나 너무 센 MSG를 예. 쳐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뭐. 그치.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갔어. 알아요? 내가 여자 동기들이랑 후배들 불화를 당겼다고. 브래지어끈 풀르고 다녔다고 내가. 아 그래서 녹음 끝나고 네, 풀었지. 우리가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거 딴 선배 얘기한 거라고 그 얘기했잖아. 그지 그걸 형 얘기 섞어가지고. 아니라고. 형 얘기 딴 아니라고. 선배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M장이 엄청 당황했던. 네, 기억나네요.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막 네.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막 하고 갔더라고. 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 편견이 조금 있었어요. 예. 작가님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작가님은 오히려 말주변이 없는 줄 알았어. 맞아. 되게 조용하고 수더분하고 어. 말주변 없고 그냥 되게 인기인들 좋아하고 박종윤 녹음하러 왔다고 막 구경 맞아, 오고 맞아. 그랬잖아. 대본만 메일로 쓱쓱 보내다가 박종윤 이주원 온다고 그 현장에 와가지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팬이에요 이러고 있던 모습. 뒤에 소파에 앉아 있었지. 그 모습이 제가 가졌던 어떤 첫 인상인데 알고 보니 굉장히 유쾌하고 맞아. 재밌고 말도 잘하고 이런 본 모습을 확인할 수 그 있었죠. 멘탈도 되게 세요. 네, 멘탈도 세고. 네, 네.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 세. 세 보이는 거지. 티를 안 내는 거지. 근데 형은 왜 이렇게 멘탈을 흔들어? 그 맛에. 흔들리는 게 뭐 즐거운 거지.
진짜 센 애면 안 건드리지. 미세하게 흔들린 걸 포착해냈을 때 그러니까 이불 덮고 집에 가서 누워 치구지. 오늘 집에서 존나 고민하고 있겠다. 아 진짜 악마 같아. 농담이야. 거짓말. 농담입니다. 창석이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100% 실패한 정치인이었지. 맞아요. 100% 실패했지만 낙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본인은 때야.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그렇구나. 정치인. 힘들 때 봤네 진짜. 농담이고 네. 딱 끝났는데 그냥 너무 나이스해서 정치인 같은 거 있잖아. 만났는데 그 방송에서 처음 이 작가 형, 동영이 형 팟캐스트 맞아요. 지금의 청정구역에서 나도 청정 게스트로 얘기하지. 나가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때 한 7년 전인가 만나고 났는데 그때 뭐 이렇게 별로 접점이 없었어. 그냥 방송 같이 하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는데 먼저 나한테 문자인가 카톡인가를 보냈어.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가웠다고. 그래서 아 정치인이구나. 아직도 정치인이구나. 청정구역이라는 프로그램은 1, 2부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2부가 청정 잡스로 해서 맞아. 다양한 직업군들을 소개해 주셨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장원 형도 나오고 묘성이 나도 나오고 네. 우기 형도 나오고 김복준 형사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양한 분이 나왔어요. 네네네. 맞아. 아, 나 창석이 봤을 때 기억나. 이게 처음 본 건 아니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정말 초창기 시절인데 제가 지희 씨 대타로 청정구역 MC를 봤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치 이야기잖아요. 정치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정치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 더 몰랐단 말이야. 근데 대본이 있으면 내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맥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 전에 창석 씨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본 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척 그 질문을 툭 던지니까 창석 씨가 맞다고 사인을 눈으로 줬어.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듬직했어. 그때 앉아 기억이 딱 있으니까 나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 있었다면 반감되었겠죠. 나도 네. 부족한데 누구를 내가 챙기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그때 그래서 네. 아 저 친구가 방송하면서 이게 좀 잘 돌봐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 대범한 친구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초창기에. 언제요? 같이 이제 수다맨이랑 팟캐스트에 같이 뭘까? 한 코너를 둘이 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늘 긴장이었거든. 들어가면 일단 그 조그만 토굴이야 그 녹음실이. 맞아, 안 가. 가면 담배 연기가 자욱해. 너무 힘들었어 나. 그리고 막 바깥에서 보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막 화이팅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더 부담이 되지. 그러면 아, 더 나 진짜 부담돼. 너무 부담됐어. 왜냐면 와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치, 그 그치. 스튜디오가 그 관객분들처럼. 그러니까 늘 약간 부담스러웠단 말이야. 그리고 끝나면 항상 생각만큼 방송이 잘 안 풀리니까 약간 부담이었단 말이야. 긴장 상태고 팟캐스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창석 씨랑 나랑 둘이 공동 진행이었거든. 시간이 돼도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그래서 5분 넘게 내가 혼자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가 보여요. 스튜디오 안에서도 얘가 들어오는 거야. 걸어 들어오는 거야. 보통 후다닥 뛰어와야 되는데 막 그 앞까지 걸어왔어도 그 안에서는 뛰어오잖아. 뛰어야지. 근데 얘는 걸어 들어오더라고. 와. 그래서 야 쟤는 정말 대범한 친구구나. 대범하구나 정말. 야, 이 대범이 이 이야기로 풀리네요. 난 놈이다 저 놈은. 나 같으면 요 앞까지 걸어왔어도 여기선 뛸 텐데 쟤는 정치인이야.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앞에서 걷는 애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럴 동영이 형이 것 이때 같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단 씹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장원 형이랑 코너 짤 때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왜? 그때는 정말 늦잠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어요. 같이 코너를 준비하거나 뭐 그건 2시까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걸어오던 얘기만 기억나. 너무 임팩이 셌구나. 2시까지 뭐먼 걸 좀 달라고 하면 보통 내가 4시에 보내거든요. 2시까지 보내달라고 하면은 왜 잤다고 실제로 잤으니까. 저는 창석이가 네. 엄청 선을 지킨다. 그러니까 방송상에서 얘가 예능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하나? 처음에 게스트로 왔을 때. 얘는 본인은 정치를 했었으니까 이미지 그때만 해도 관리하고. 혼돈스러운 시기였어. 그때 아마 정신 물론 안 빠졌을 때. 이미지 관리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농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냥 광대 복장이고 그냥 외줄 타고 있잖아요. 네,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얘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한테 또 선을 지킨다? 무슨 선? 안 지켜? 나한테만 지키는 거. 어이가 선을 지키는 거야? 그게 선이라면 선이지. 미안하게 됐어. 어이. 김효성 씨 웬만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김효성 씨한테만큼은 선을 지켜요. 그 우리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었네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네요 뭐. 존니의 보스 김이 잘하나. 말하고 마음 깨나